각종 질병 정보가 있는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치의학 박사 김용식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턱관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턱관절은 아래 턱의 과두, 중간의 디스크, 위의 턱의 과두하로 되어 있는 복합체인데 이제 활주 운동과 회전 운동을 하죠. 이러면서 음식물을 저작을 하고 씹는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말을 할 수 있게 하고 삼키게 하고 이런 운동을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턱관절은 말할 때뿐만 아니고 음식을 씹어서 삼킬 때도 수시로 사용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곳에 이상이 생기면 일상생활에 불편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오늘 관련 내용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턱관절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부터 좀 여쭤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증세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소리가 나거나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두 번째는 이제 통증이 턱관절 부위나 주변의 근육에 통증이 있거나 세 번째는 이제 개구 제한이 입이 안 벌어지거나 입이 안 다물어지거나 네.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증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턱관절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증상을 지금 짚어주신 거죠? 그러면 턱관절 이상 증상이 생기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원인은 상당히 다양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원발성으로 가장 많이 있는 경우인데 이유를 정확한 원인을 저희가 잘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걸 저희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스트레스가 생기면 얼굴에 저작근이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서 3개는 폐구근이고 네. 하나는 개구근입니다. 폐구근은 이제 씹는 근육이죠. 이 씹는 근육에 자꾸 긴장을 줘갖고 수축이 돼서 네. 턱관절 부위에 지나친 자극을 줘서 통증을 야기하는 경우가 첫 번째 원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일시적인 외상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외상은 하품을 크게 한다든지 소리를 크게 지른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다 턱을 문에 부딪힌다든지 친구들이랑 장난하다 턱을 맞았다든지 네. 이런 이제 외상이 지나치게 커갖고 턱관절 주변의 조직, 근육, 인대 등을 손상을 시켜갖고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지속적인 외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외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교합이 안 좋거나 밤에 이를 갈거나 이를 악물거나 턱을 이렇게 괴거나 손톱을 깨물거나 네. 입술을 뜯거나 엎어져서 자거나 네. 말을 많이 하거나 딱딱한 음식을 계속 먹거나 껌을 자주 씹거나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버릇, 습관, 직업적인 이제 패턴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자꾸 자극을 주는 경우입니다. 이런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네. 세 가지 원인이 개별적일 수도 있지만은 네. 대개는 복합적인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지속적인 외상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어떤 잘못된 습관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예, 자세나 습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어떤 턱에 타고난 모양, 그러니까 어떤 선천적인 문제가 또 원인이 될 수도 있을까요? 예, 그 구조적인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교합이 안 맞는다든지, 그러니까 위에 턱이 크고 밑에 턱이 작아갖고 아래 턱이 지나치게 뒤로 들어갔다든지 네네. 이런 경우에는 턱관절의 통증을 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혹시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건 아닐까요? 예, 그거는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네.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실제 저희가 연구를 해봐갖고 그러니까 유전적인 것이 턱관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경우는 저희가 아직은 원인으로서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상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3가지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리, 통증, 그리고 개구 증상 이렇게 3가지가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턱에서 그러니까 소리가 나면 이 자체가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턱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3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자기만 들을 수 있는 딱딱거리는 소리, 클리킹. 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는 딱딱거리는 소리, 이제 파핑.
굉장히 크게 나죠. 네. 세 번째는 사각사각 찌그덕찌그덕 모래 갈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소리는 그 디스크가 앞으로 빠져갖고 다시 자기 자리로 들어갈 때 나오는 소리고요. 세 번째 소리는 기본적으로 뼈가 뼈끼리 부딪혀갖고 뼈가 녹아갖고 퇴행성 턱관절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세 가지 소리가 있지만은 가장 많은 형태는 이제 클리킹인데 클리킹만 나는 사람은 30에서 한 50% 정도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킹만 나는 것은 다른 증상이 없이 클리킹만 나는 것은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만으로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복합적인 증상이 통증이 있거나 뼈가 녹는다든지 교합이 어긋난다든지 개구 제한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 복합적인 경우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나만 들리는 소리는 괜찮다라는 말씀이시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다른 증상이 없었을 때는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나머지 두 가지 소리 있잖아요. 예. 네, 뭐 파핑이라든지 예. 그리고 모래 갈리는 소리. 예. 이 소리는 위험한 겁니까? 예, 상당히 안 좋은 경우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특히 파핑은 이제 디스크가 많이 변이가 돼서 많이 찌그러져 갖고 소리가 커지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래 갈리는 소리는 디스크가 완전히 빠져서 뼈와 뼈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뼈가 녹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의를 하고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러면 그 소리 들리는 그 증상은 물론 움직일 때 소리가 나겠죠. 뭐 먹을 때라든지 말할 때. 혹시 그것 말고 가만히 있을 때도 소리가 날 수 있습니까? 아주 드물게 가만히 있을 때 귀에서 소리가 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이비인후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면 이비인후과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 이유는 턱관절의 근육 중에서 귀 쪽으로 가는 근육들의 염증이 생기면은 이명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이명이 있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턱관절 통증을 치료를 하면은 이명이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짚어주셨던 증상이 통증입니다. 통증은 이게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통증은 기본적으로 이제 근육통과 네. 근막 통증 두 가지로 나누면은 가장 뭐 간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네. 근육통이라는 경우는 이제 국소적인 부위가 자극되면은 그 부분만 아픈 거를 이제 근육통이라고 그러고요. 네. 일반적으로 턱관절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거는 근막 통증인데 네. 특정 부위를 자극을 했는데 그 부위가 아픈 게 아니라 그 주변 부위까지 근막을 통해 갖고 예를 들면은 목이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네. 어깨가 아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근막 통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좀 더 그 증상이 심해진 경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이 아예 안 벌어지는 경우도 있죠? 예, 입이 안 벌어지는 경우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근육이 아파서 안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 네. 두 번째는 디스크가 걸려서 안 벌어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예, 두 가지는 서로 이제 안 벌어지지만은 증상이 틀리고 원인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아픈 경우는 입이 거의 안 벌어지는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입안에 손을 넣어갖고 강제적으로 벌리면 거의 다 벌어지는데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육이 아파서 안 벌어지는 경우이고 두 번째로는 디스크가 걸려서 안 벌어지는 경우는 30mm 정도까지 30에서 한 35mm까지는 벌어지는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벌리면은 턱이 더 이상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디스크가 걸려서 안 벌어지는 경우인데 이 두 가지 경우는 치료법이 서로 틀립니다. 예, 구별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치료법 때문에 나뉘는 거군요. 예, 원인도 네. 틀립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입을 벌렸는데 걸려서 다물어지지 않는 경우도 혹시 있습니까? 예, 대부분은 이제 디스크가 거꾸로 디스크가 걸려서 안 벌어지는 경우가 있고 디스크가 걸려서 안 다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는 이제 지나치게 입을 크게 벌려갖고 턱뼈가 디스크 앞쪽으로 나가갖고 다시 뒤쪽으로 이동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 보통 턱이 빠졌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게 예, 이 디스크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지나치게 입을 크게 벌려서 디스크 앞쪽으로 턱이 나와갖고 뒤쪽으로 다시 이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턱이 빠진 경우입니다.
그러면 사실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걸려서 다물어지지도 않고 벌려지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상태에서 혹시 더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까? 이게 한번 이제 턱이 빠지시면은 네. 이게 인대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네. 인대는 이제 고무줄의 역할을 하는 건데 고무줄의 역할은 그러니까 운동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턱이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게 하는 건데 그 벌어지지 않게 하는 고무줄이 늘어나면은 계속적으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빠지는 사람 계속 빠지고요. 아, 이제 안 벌어지는 경우는 약간 좀 상황이 좀 틀리는데 이제 안 벌어졌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은 네. 디스크가 앞쪽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오래되면은 구조화가 돼 갖고 과두에 뼈가 녹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턱관절염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계속 안 벌어지면 근육이 고착화되고 디스크의 위치가 고착화가 되면은 나중에 입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퇴행성 관절염도 좀 질문 드릴게요. 이건 어떤 걸 말씀을 하시는 예, 겁니까? 퇴행성 턱관절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과두의 뼈가 녹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지나치게 이제 하중이 오버로딩이라고 그러죠. 하중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과두에 뼈가 녹는 겁니다. 이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관절염하고 같은 건가요? 턱에 나타났다는 차이뿐입니까, 혹시? 예, 맞습니다. 아. 예, 퇴행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용을 많이 해서 뼈가 녹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턱관절의 퇴행성 턱관절염은 10대, 20대,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20대가 가장 많고 8대 1로 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특징적으로 일반 퇴행성 턱관절염이랑 퇴행성 턱관절염이랑 차이가 나는 건데 그 원인은 저희도 모릅니다. 원인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말씀하셨던 그런 현상들, 증상 등으로 인해서 부종교합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까, 혹시? 예, 퇴행성 턱관절염이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제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뼈가 지나치게 빨리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치아가 같이 이동을 하지를 못해서 네. 앞니가 많이 벌어지고 어금니만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전형적인 퇴행성 턱관절염으로 인한 부종교합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퇴행성 턱관절염이 굉장히 천천히 진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네. 경우에는 치아도 동시에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부종교합이 생기는 가능성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뼈가 빨리 녹는 경우에는 부종교합 중에서 오픈바이시라고 앞니가 하나도 안 닿는 부종교합이 생깁니다. 증상 여쭤보다가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는지까지 지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혹시 턱뼈 위치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까? 네, 퇴행성 턱관절염이 생기면은 턱뼈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교합 이상도 생기는 거고 이게 양쪽으로 턱이 녹으면은 턱뼈가 뒤로 들어가고 앞니에 공간이 많이 생기고요. 한쪽만 많이 녹으면은 많이 녹은 쪽으로 턱뼈가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비대칭이 생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 그러니까 얼굴이 짝짝이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아. 한쪽이 길어지고 한쪽이 짧아집니다. 만약에 턱관절 이상을 방치했을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치료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치료법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치료법은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 네, 물리 치료, 네, 장치 치료, 교합 치료 네. 네 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 있겠습니다. 턱관절도 물리치료를 하나요? 네, 턱관절 근육 쪽에 염증이 생겼을 때는 물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주기적으로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완화가 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치 치료는 어떤 겁니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장치 치료인데요. 네. 장치 치료는 이제 그 입안에 치아에 이제 끼는 장치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장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높이만 높여갖고 교합을 만들어주는 교합 안정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걸 이제 CR 스플린트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앞에 턱을 밑에 턱을 앞으로 좀 내갖고 턱의 위치를 좀 바꿔줘 갖고 과도해서
그 디스크가 빠져 있는 것들을 자기 자리에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ARS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장치인데 네. 그 장치에 대해서는 오해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오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치를 끼면 이제 교합이 변한다든지 얼굴이 모양이 변한다든지 턱의 뼈가 틀려진다든지 이런 이제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은 24시간 끼지 않는 이상 교합이 변하거나 턱뼈가 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합 치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기계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합 치료라는 거는 이제 네. 이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네.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에 크라운을 한다든지 이를 씌워갖고 교합을 맞추는 경우가 있겠고 아니면은 교정 치료를 해갖고 교합을 맞추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지금 4가지 치료법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어느 여러 한 가지로 가지만? 봐서 복합적으로 단계적으로 아. 진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교정 치료만으로도 호전이 될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치료만으로도? 한 가지 치료, 교정 치료만으로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교정 치료를 하면은 턱관절 증상이 완화가 된다고 교정 치료를 먼저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사실은 턱관절에 문제가 있으면은 턱관절 치료를 한 이후에 교합적인 문제가 있으면 교정 치료로 넘어가는 게 정상입니다. 턱관절 치료를 받지 않고서 교정 치료를 먼저 하면 턱관절 증상이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턱관절 치료할 때 양악수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양악수술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예, 나중에는 양악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교정 치료랑 비슷한 건데요. 네. 과거에는 성형외과에서 양악 치료를 하면 턱관절 증상이 호전이 된다고 광고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현재는 그런 광고를 아마 보시지는 못할 거예요. 그 이유는 턱관절이 안 좋은데 양악 수술을 하는 경우에 턱관절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과두가 녹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턱관절 치료를 한 이후에 완전히 증상이 완화가 되고 완치가 된 이후에 양악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교정 치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턱관절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치료들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그 앞서서 어떤 잘못된 습관들로 인해서 턱관절 이상이 또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턱관절 건강을 지키려면 우리가 어떤 습관을 들여야 하는지도 끝으로 좀 알려주실까요? 예, 최근에 많은 경우 환자들이 오해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인터넷에 과도한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가 어떤 경우에서는 도움이 되고 어떤 경우에서는 오히려 해가 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주의하셔야 될 거는 턱관절이 안 좋을 때는 입을 크게 벌리시면 안 됩니다. 네. 껌을 씹으셔도 안 되고 기본적으로 소리를 크게 지르셔도 안 되고 노래를 많이 부르셔도 안 됩니다. 지금 이제 턱관절 환자 중에서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이 가수, 그러니까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 그러니까 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이제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나치게 크게 벌리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징어, 껌, 갈비 이런 것들은 이제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 이를 갈거나 이를 악물거나 이를 꽉 깨물거나 이런 습관들을 가능하면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턱관절 이상 증상 꽤 많은 사람들이 겪기 때문에 여러분도 늘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치의학 박사 김용식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